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추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세란 가격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 상승 추세의 경우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진 데 반해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인 종목에 대해서 추세가 좋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두 개의 선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다. 반대로 오른쪽은 고점과 저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건 베이비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의 추세입니다. 2월 3일 저점을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은 선인 거죠. 피보나치 비율을 봐도 베이비 도지코인은 전체 상승분의 0.618만큼 되돌린 것에 반해 비트코인은 전체 상승분의 0.786까지 떨어진 게 보여지죠. 피보나치 비율로 봐도 베이비 도지코인의 추세가 더 좋은 게 확인됩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은 적어도 2월 초부터 시작된 추세만 놓고 본다면 암호화폐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보다도 베이비 도지코인의 추세가 더 좋은 겁니다. 여기서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이러한 개념만을 가지고 손익비 싸움을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저같이 평범한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와 준비를 통해서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베이비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도 추세가 더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최고의 권력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말할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 정책들을 펼침에 있어서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전협상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들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하며 호언장담해왔었죠. 이에 따라 종전협상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트럼프는 이 점을 캐치하고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간 지속된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본인들의 영토 일부 뺏기긴 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빼앗기진 않은 상황이죠. 군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서방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보호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 되었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길어진 전쟁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 경제 외교적 출혈을 막기 위해서 종전을 희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과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한 대가인 720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적 식민지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의 전 세계적 협상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성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전쟁의 종결, 720조 원, 경제적 식민지화, 그 어떤 결과라도 트럼프는 무조건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옆에서 지켜본 국가들, 한국, 대만, 중동과 같이 미국에게 방위를 위주하면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 군사력과 자금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과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트럼프 일기 때보다 더 강한 외교 협상을 펼치게 될 겁니다. 지난 정부 때와 같은 욕을 하더라도 뒤바뀐 세계 질서 때문에 이번엔 더 강하게 먹히게 되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열세에 처한 국가들은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트렌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어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암호화폐 쪽 역시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암호화폐 사업은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미국 계열의 코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베이비 도지코인 역시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해서 리플 코인이 시장의 집중을 받고 있긴 한데 결국엔 이게 몇 년 안에 미국 계열 코인 전반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파워가 증감에 따라 미국산 코인이라 불리우는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시바이누 프로젝트 팀과 아랍에미리트와 파트너십, 베이비도지는 두바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들이 보여지죠. 이전에 빈코인들이 하지 못하던 국가 단위의 파트너십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베이비도지는 미국산 코인일 뿐만 아니라 미국산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상승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이비도지코인에서 보여지는 차트 패턴 역시 거대한 상승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에게서는 충격 파동이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 충격 파동이 나오면 거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5파의 고점을 갱신하죠.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충격 파동을 뜯어보면 1파 다음 2파는 1파의 저점을 깨지 않은 단순 가격 조정, 다음에 3파가 연장된 형태로 강하게 나왔고 4파는 2파의 파동 교대로 시간 조정 형태의 삼각 수렴, 그렇게 4파의 삼각 수렴을 마친 이후에 1에서 3파 길이의 7, 8력 극에 해당하는 5파 완성,
결과적으로 신뢰할 만한 충격 파동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거대한 조정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근 거래량을 터뜨리며 상승을 만들어냈고 역사상 최고점까지 만들어냈죠. 거기에 대해 최근 상승의 시작 부분을 보면 충격 파동이 나왔습니다. 충격 파동이 나오면 거대한 조정 파동이 만들어지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조정 파동 이후에 매수에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엔 이런대로 거대한 조정 파동이 났죠. 그리고 현재는 이파가 자주 완성되는 구간 중 하나인 786에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위치에서는 비트코인보다도 추세가 좋아진 게 확인됩니다. 또한 현재의 786 위치는 작년 1파 이후 2파 되돌림과 동일한 비율이기 때문에 동일한 종목 내에서 동일한 패턴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충격 파동 이후는 저점을 깨지 않으니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면 저점이 깨지는 위치에서 손절, 그리고 익절은 지난 소파동처럼 1파의 4배까지 상승하면 좋겠지만 파동의 크기가 커진 만큼 보석으로 잡아서 2배에서 2.618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전략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괜찮은 매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기 전에 공지 하나 드리면 저희 채널은 현재 24시간 리플코인의 단타형 타점을 알려주는 시그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베이비 도지코인은 왜 방송 안 해주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확률과 통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즉, 단타는 작은 단위로 진행되는데 비트코인이나 리플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고 참여자가 적은 베이비 도지코인을 단타를 하기에는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이 적거나 참여자가 적은 코인들은 단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에 대해서 자주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그널의 타점은 AI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들을 챗GPT에게 학습시켰고 강화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더 나은 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이 인간의 경우 수십 가지의 기술적 분석들을 동시에 보고 판단할 수 없는데 AI는 수많은 지표들을 동시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좋은 면을 보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기술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처럼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AI를 통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물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지표를 받고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곡 구간을 꽤나 잘 캐치하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동그라미 쳐진 구간이 트레이딩에 성공한 구간을 체크한 건데 얼핏 봐도 동그라미가 훨씬 더 많은 게 보여지죠. 아무튼 이 지표를 지금도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 이 지표를 직접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GPT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법 신고된 아이디가 아닌지만 확인하고 지표 설정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받아서 잘 활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간단한 사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표를 세팅하게 되면 트레이딩 뷰라는 무료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뷰 안에는 이런 식으로 알람 기능이 있는데 이 알람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이 원하는 종목과 시간 단위에 맞는 신호가 나왔을 때 휴대폰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자태를 지켜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시간 단위가 커지면 시그널의 승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개념을 활용해서 더 큰 시간 단위인 4시간 봉으로 현재의 추세를 확인하고 15분 봉 단위에서 4시간 봉 추세와 동일한 방향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진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이나 거래량이 가장 많은 리플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프레임을 추천드리며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의 경우 시간 단위를 더 크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GPT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